예전보다 좀 더 쭈글쭈글해 보이시고 잔주름이 생겨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경우에는 경결막으로 피부 안녕하세요, 옥닥터입니다. 오늘은 중년분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수술 중에 하나죠. 이제 하안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하안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우선 하안검을 보시면 이제 애교랑 그 다음에 눈 밑 지방, 그 다음에 앞광대, 이제 팔자까지 이렇게 이어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상적인 하안검이라고 하면 애교가 있고 그 다음에 애교가 살짝 매력적으로 약간 도톰하게 있으면서 그 밑으로 해서 라인이 매끄럽게 옆에서 봤을 때 둥그런 모양으로 떨어지는 게 이상적인 모양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세월이 들고 나이가 들게 되면서 저희가 눈밑 지방이 점점 불룩해지고 그 다음에 앞광대의 지방이 점점 밑으로 처지게 되면서 이제 애교랑 눈밑 지방 사이에 선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눈밑 지방과 앞광대 쪽에 또 눈밑 고랑이랑 인대한 주름 이어지는 이렇게 선이 생기시면서 경계가 지게 되죠. 그러면서 나이가 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시술이나 수술을 해서 하안검을 개선시키려면 결국 적당한 애교 근육, 그 다음에 눈 밑부터 밑까지 이어지는 매끈한 라인을 만드시는 게 좋겠죠. 모든 분들이 이런 이상적인 결과를 얻으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최대한 이런 방향으로 개선을 시켜야 좀 더 젊어 보일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하안검은 수술명이 아니고요. 하안검이란 건 아래 눈꺼풀을 한자로 부르는 이름이죠. 하안검 자체가 아래 눈꺼풀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 아래 눈꺼풀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죠. 가장 간단한 건 필러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안검 쪽에 애교를 매력적으로 필러로도 만들 수 있고, 근데 눈밑 고랑 같은 경우에도 필러를 할 수 있어요. 눈밑 고랑이나 아니면 눈밑 꺼지, 여기 필러는 사실 필러 중에 매우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사실 환자분들은 눈밑을 이제 필러만 하면 되지 않겠냐, 아니면 눈밑만 필러하면 되지 않겠냐를 생각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상적인 모양이 되려면 애교 밑에서부터 매끄럽게 동그란 모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눈밑만 해서는 안 되고요. 앞광대랑 같이 필러 시술을 해줘야 좀 더 이상적인 모양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만 해서는 사실 만족도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눈밑 필러나 아니면 눈밑 고랑을 해결하기 위해 필러 시술을 할 때는 항상 앞광대를 같이 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필러로 조금 해결이 어렵다, 아니면 필러는 조금 꺼려진다, 그럼 이제 수술을 하실 수가 있겠죠. 수술의 경우에는 사실 크게 일반인들은 눈밑 지방 지배치 아니면 하안검 이렇게 나누지만 하안검은 사실 수술명이 아니고 눈밑 지방 지배치 정확한 수술명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저희가 하안검 수술 방법에는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 아니면 결막을 절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결막을 절개하는 방법을 일반인들은 보통 눈밑 지방 지배치로 부르고요.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은 하안검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하지만 이제 성형외과 의사들이 공부를 할 때는 하안검 수술에 모두 들어가는 수술이죠. 하안검 수술의 종류에 경결막을 통한 수술 방법이 있고 경피부를 통한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환자는 눈밑 지방 지배치, 경결막을 통한 방법을 해야 되고 어떤 환자분은 하안검 수술, 그러니까 경피부를 통한 방법을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피부의 늘어짐이에요. 피부의 늘어짐. 그래서 피부에 아주 잔주름이 심하시고 피부에 주름이 심하시면서 피부에 탄력이 없고 많이 늘어져 있다, 이런 분들은 사실 피부를 잘라줘야 어느 정도 매끈해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분들의 경우에는 결국 피부 절개를 통한 하안검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젊다, 많다로 구분하기에 조금 애매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제 설명을 드리는데 매우 지방이 볼록하신 분이 있단 말이죠. 이분이 지방을 많이 뺐다. 그러면 사실 저희가 풍선이 바람이 꽉 차 있다가 바람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좀 쪼글쪼글해질 수 있겠죠. 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꽉 차 있어서 탱탱해 보이다가 지방만 쏙 빠져버리면 여기 피부가 예전보다 좀 더 쭈글쭈글해 보이시고 잔주름이 생겨 보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 경우에는 경결막으로 피부를 지방을 재배치를 하고 바깥쪽에서 피부만 조금 잘라주는 이런 하이브리드 방법을 통해서 수술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피부를 잘라야 되는지 안 잘라야 되는지에 따라서 이제 경결막으로 할지 경피부로 할지 수술 방법이 정해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악광대의 꺼짐도 고려해야 됩니다. 사실 경결막으로는 수술을 조작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경결막으로 수술할 수 있는 거는 지방 재배치랑 그 다음에 지방 제거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중안면 거상도 하려면 할 수 있지만 사실 피부를 절개하는 방법이 보다는 좀 더 많은 양을 당기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악광대의 꺼짐 정도나 이런 걸 봐서 뭐 피부를 절개해서 당길지 아니면은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아니면 모자란 양을 지방 이식을 할지 이런 부분을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피부 절개를 하게 되면 좀 더 많은 수술을 할 수 있죠. 애교 같은 경우에도 알륜근을 좀 더 보존하여서 애교를 좀 더 자연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재배치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방 제거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이 있는데요. 이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막을 강화시켜 주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데요. 경막을 강화해야 되는 경우는 환자분이 만약에 윗눈꺼풀이 매우 많이 꺼지신 분이 있다. 이런 분은 사실 지방 재배치를 많이 하거나 지방 제거를 많이 해버리게 되면 이 윗눈꺼풀이 더 꺼지실 수 있어요. 왜냐면 저희가 안구가 있으면 지방이 이 눈을 싸고 있는데 사실 한 공간에 있죠. 아나라는 한 공간 안에 있는데 밑에 지방이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위에 지방이 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서 윗눈꺼풀이 더 꺼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눈꺼풀이 좀 꺼지신 분은 단순히 지방 제거를 하거나 지방 재배치를 너무 많이 하는 방법보다는 지방 재배치랑 지방 제거는 최소한의 양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이렇게 쪼아줘가지고 지방이 조금 들어가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악광대 부분이 이제 인비안 밴드랑 이어지면서 악광대 꺼진 부분은 중안면 거상이라는 방법을 이용해서 끌어당기거나 아니면 지방 이식 등을 통해서 개선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가장 걱정하시는 이런 뒤집어지는 부작용이 있죠. 하안검 같은 경우에 단순히 하안검만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도 이제 안쪽에 경막이 많이 당기면서 이렇게 안검 외반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안검 외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알륜근 현수라고 해서 눈을 감는 근육의 일부를 뼈의 막에다가 고정을 해서 뒤집어지는 걸 방지하고요. 그 다음에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한번 방송 드린 적이 있는데 안검 외반이 매우 심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검 외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외양각 인대 성형술 같은 걸 추가적으로 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류에 의해서 이제 하안검 수술 방법을 이제 정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의사들마다 수술 방법이 좀 더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건 상담을 통해서 이제 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상담을 하실 때, 뭐 내 나이에 무슨 하안검이야. 이렇게 피부 째는 거 싫다. 이런 생각보다는 이제 어떤 방법이 가장 적합할지를 이제 충분히 의사와 상담하에 정하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이제 단순히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만 하시거나 아니면 눈밑 지방 제거만 해서 생각보다 만족도가 떨어지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법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할지 그런 걸 충분히 상담을 통해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